코로나 팬데믹, 비트코인 대폭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까지 이 모든 것을 미리 정확하게 짚어낸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는 2026년 바로 지금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을사년 한반도를 덮치는 거대한 전환의 시간, 그리고 세 번의 실패를 겪은 한 인물이 구원자처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고대 사원에서 명상에 잠긴 그는 한반도 위로 붉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은 이미 현실 속에서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격암유록에서 정감록까지 동서양의 오래된 예언서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꿀 그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오늘도 미스터리 탐구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숨겨진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예언의 주인공, 그의 이름은 아디트야 구루지입니다. 현재 나이는 19세.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가 남긴 예언들은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도 북부 바라나시 근처의 고대 사원에서 명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겐지스강의 새벽 안개 속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명상 속에서 세상을 놀라게 할 예언들을 하나씩 꺼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동방의 현자 혹은 동방의 예언자라 부릅니다. 처음에는 그를 미신으로 취급하던 언론들조차 이제는 그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의 입에서 나온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하나씩 들어맞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16살이었던 시절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이상한 폐질환이 발생할 것이다. 세계 금융의 중심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북방의 나라가 전쟁의 불씨를 일으킨다. 그리고 온 세계가 그 충돌에 휘말리게 된다. 누구보다 먼저 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말 그가 말한 그대로 중국 우한에서 새로운 호흡기 질환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대폭락도 그는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6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던 가격이 순식간에 반토막나던 그 시점까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2022년 3월 동유럽에 전쟁의 그림자가 들이운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전쟁은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디트야 구루지는 말합니다. 자신은 트리칼라 드리시티라는 특별한 상태에 들어간다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경지, 그곳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사라지고 세계의 운명이 마치 하나의 강물처럼 흘러간다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시간이 물결처럼 흐르는 것을 봅니다. 과거와 미래는 결국 같은 강물입니다. 처음에는 그가 사는 마을 사람들조차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로 들어맞기 시작하자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비밀리에 그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머무는 산속 작은 사원 앞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 한마디를 듣기 위해 수십 시간이 걸리는 먼 길을 찾아오는 순례자들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은 그를 현대의 예언자라 불렀고 미국의 한 방송은 그를 역사상 가장 정확한 예언가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나라의 미래를 입에 담지는 않습니다. 그가 특별히 마음에 담아둔 나라들에 대해서만 그의 예언은 여러 갈래로 해석되어 전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한국입니다. 내가 본 것 중 가장 강렬했던 환상은 한반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불에 휩싸인 도시, 텅 빈 광장 위로 울려 퍼지는 사람들의 외침. 그리고 그 어둠을 뚫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사람. 아디티아 구루지가 본 그 환상 속 한반도는 거대한 전환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바로 지금 이 순간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깊은 명상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는 곧 세계의 거대한 물결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물결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 자체를 뒤흔드는 시험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정치의 공백입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는 없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지만 아무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혼란과도 겹쳐지는 예언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는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태. 그는 이 시기를 텅 빈 무대 위에 외로이 남겨진 국가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 누구도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시간. 국민들은 피로에 지쳐가고 정치는 마치 길을 잃은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경제의 붕괴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끊어지고 돈은 있으나 쓸 수 없게 된다. 화폐의 가치는 흔들리고 외국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가며 국가 신용 등급은 추락하고 대기업들이 무너집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것을 두 번째 파도라 불렀고 진짜 위기는 그 뒤에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 물결은 사회적 분열입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나뉘게 된다. 정치와 세대, 지역과 가치관이 모두 갈라지고 심지어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였던 공동체가 점점 외딴 섬처럼 흩어지는 모습.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세 번째 물결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혼돈의 끝에서 그는 한 인물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의 실패를 겪은 자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를 세 번 거절했고 그는 세 번 넘어졌다. 하지만 모든 빛이 꺼진 순간 그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는 이 인물을 빛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결국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인물.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존재. 그는 나서기를 원하지 않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부르게 됩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그 인물의 등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세 번의 거절, 세 번의 실패, 그리고 운명이 그를 다시 끌어올린다. 정치권이 아닌 곳, 민중의 마음속에서 자라난 존재.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시점을 지목했습니다. 바로 을사년의 여름, 그때가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예언이 그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오래된 예언서들이 모두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감 유록은 을사년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다고 했고 정감록은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라고 기록했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 역시 동방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시점을 같은 해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환상을 그림으로도 남겼습니다. 그림 속에는 불타는 도시, 텅 빈 광장, 그리고 간도와 연해주가 한반도와 이어진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의 이 말은 단지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운명의 시간표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가 본 세계의 거대한 물결,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결, 정치의 공백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텅 빈 무대 위에 외로이 남겨진 국가 아디트야 구루지의 이 표현이 지금의 한국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국회는 말로 가득하지만 해답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얼굴엔 피로와 냉소가 번지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도심 광장에 모여 외치는 목소리들, 그러나 그 외침을 진심으로 듣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는 없다.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한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누가 진짜로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러분만의 느낌이 아닙니다. 아디트야 구루지가 말한 첫 번째 물결,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 경제 붕괴도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 불 꺼진 상점, 폐업 공고가 붙은 가게 앞을 무표정하게 지나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자본의 흐름이 끊어지고 돈은 있으나 쓸 수 없게 된다. 시장은 흔들리고 기업도 가게도 동시에 휘청입니다.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외국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간다. 실제로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금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바람처럼 말없이 왔다가 말없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결,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사회의 분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 정치 이야기는 어느새 금기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어르신 세대, 남자와 여자,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나뉘게 된다. 한 가족 안에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뜻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닙니다. 공동체로서의 뿌리 자체가 흔들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모든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디트야 구루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를 삼국이 둘러싼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에서 세 나라가 한반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욕망과 계산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놓인 한 점의 돌처럼 한반도는 그들의 손끝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디트야 구루지의 환상 속에서 이 세 나라는 검은 구름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동양과 서양의 고대 예언서들과 놀랍도록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격암유록은 말합니다. 을 4년에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다. 정감록은 기록합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 큰 변화가 찾아온다. 또 다른 예언서는 경고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결국 나라의 중심이 된다. 동서양의 여러 예언이 모두 같은 시기, 같은 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양의 한 신비 철학자도 1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다고 전해집니다. 21세기 중반 동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일어난다. 그들은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이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에서 태어난 예언들이 어째서 똑같이 같은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아디트야 구루지는 자신이 본 환상을 그림으로도 남겼습니다. 그 그림 속에는 불타는 도시, 텅 빈 광장, 그리고 희미한 빛이 함께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 그림의 한쪽 모서리에는 간도와 연해주가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한국은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고 세계의 중심이 된다. 이것이 단지 희망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아디트야 구루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존재한다. 3번의 실패를 겪은 자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그를 3번 거절했고 그는 3번 넘어졌다. 하지만 모든 빛이 꺼진 순간 그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한국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지금부터 아디트야 구루지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디트야 구루지가 본 예언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고 있다면 그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난 봄 깊은 명상 중에 그가 본 환상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었다. 완전한 변형,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었다. 2026년 을사년의 한국, 아디트야 구루지의 눈에 비친 그 미래는 극심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도시는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직전의 정적처럼. 그는 말합니다. 이 시간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나아가기 위한 통과 의례다. 한국은 거대한 번데기와 같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완전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은 바로 2026년 여름, 특히 6월과 7월 사이라고 아디트야 구루지는 예언했습니다. 그때가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수백 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이자 시련의 문턱이다. 그는 왜 하필 이 시기를 지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소 놀라운 천문학적 설명에 있었습니다. 2026년 여름 하늘의 별들이 아주 특별한 배열을 이룬다. 이것은 수백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현상이다. 인도의 고대 점성술에 따르면 목성과 토성이 특정한 각도로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의 흐름이 크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 이 두 행성이 약 800년 만에 특별한 각도로 서로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운명의 문이 바뀐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다. 이 대전환은 짧지만 강렬할 것이라고 아디트야 구루지는 말합니다. 폭풍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여파는 천년을 이어간다. 그는 그 짧은 시기 동안 한국 사회 전체가 재편되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오래된 권력 구조가 뿌리째 흔들리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질서들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진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서 마침내 등장하는 새로운 질서. 한국은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과 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디트야 구루지는 이 흐름을 자연의 계절에 비유했습니다. 겨울에 죽음이 있어야 봄에 탄생이 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 그리고 그의 환상 속에서 대전환 이후에
한국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분노 대신 평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상공엔 맑은 하늘이 드러났고 수백 년 동안 한국을 덮고 있던 영적인 안개가 걷히는 장면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디티아 구루지는 한반도의 국경이 바뀌는 모습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지도가 변하는 것을 보았다. 분단선이 사라지고 북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간도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과정이었다. 역사의 불균형이 바로잡히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단 한 사람이 방향을 제시한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빛의 사자입니다. 그는 이어서 놀라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3번의 실패를 겪은 자 모든 이들에게 거부당했지만 가장 어두운 순간에 유일한 빛이 되는 사람. 그 인물은 권력을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러서려 했지만 운명이 그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강요하지 않고 깨우친다. 그는 화려한 연설도 위압적인 자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그런데 온 나라가 귀 기울였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디티아 구루지는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대전환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6년 여름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그리고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빛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아디티아 구루지의 환상 속에서 이 인물은 한국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에 응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불타는 도시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 모습과 깊은 침묵 속에서 모여드는 수천 명의 사람들, 그 눈빛에는 경외감과 희망이 함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인물에게서 3가지 특별한 표식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그는 한 번은 대중에게, 한 번은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조차 거부당하는 3번의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패들이 그를 단련시켰고 권력의 허상을 깨닫게 하며 진정한 리더십의 씨앗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마치 수백 년을 살아온 듯한 깊은 상처와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평소 권력이나 명예를 잊지 않고 스스로를 감추려 했지만 상황과 운명이 그를 오히려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그의 등 뒤로 희미한 빛이 감돌았고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그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물은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고통을 품은 자였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닌 결점과 약점을 지닌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미가 오히려 더 큰 희망을 선사했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그를 감싸던 붉은빛과 황금빛 에너지를 보며 마치 한반도의 오랜 역사와 영혼이 그 안에 깃든 듯한 깊은 영적 진동을 느꼈다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인물이 기존 정치 세력에서 나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체제의 희생자였다고 통찰했습니다. 어쩌면 문학이나 예술 또는 과학 같은 전혀 새로운 영역에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암시도 느껴졌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그가 한쪽에 특별한 흔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포착되었으나 그 의미가 신체적인 특징인지 상징적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환상은 더욱 깊어져 이 인물이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타는 하늘 아래 그가 조용히 걸을 때마다 땅이 진동하고 수세기 동안 굳어진 경계선이 서서히 흐려지며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디티야 구루지는 이 인물의 가장 큰 능력이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단된 남과 북이 그의 손길을 통해 단순한 정치적 통일을 넘어 마음과 영혼이 통합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디티야 구루지는 이 변화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대국들은 결코 이 흐름을 바라지 않을 것이며 뒤에서 이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바다의 조류와 같다. 그것을 막으려는 시도는 결국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또 한 장면에서 이 인물은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평범한 사람들이 보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단어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책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아디티야 구루지가 이 인물이 이미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한 점입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때가 되면 운명이 그를 불러낼 것이다. 그의 말은 어쩌면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평범한 이들 중에 그 존재가 숨어 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빛의 사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인물일까요? 아니면 아직 나타나지 않은 존재일까요? 아디티야 구루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마라. 그가 필요할 때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때 너희는 한눈에 그의 진면목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빛의 사자가 한국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아디티야 구루지가 본 2026년 이후 세계의 중심이 될 한국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디티야 구루지는 빛의 사자가 이끈 이후의 한국에 대해 실로 경이로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된 후 한국은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가 본 미래는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문명의 중심축이었고 인류 전체가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이었습니다. 서울 상공의 하늘은 놀라울 만큼 맑아졌고 오랜 세월 덮여있던 영적인 장막이 걷히는 듯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맑은 하늘 아래 사람들은 새로운 빛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환상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지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분단선은 사라지고 북쪽으로는 연해주, 서쪽으로는 간도까지 확장된 새로운 국경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디티야 구루지는 이것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균형을 되돌리는 과정,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는 정의의 회복이었습니다. 수많은 혼돈과 시련 끝에 마침내 제자리를 되찾은 한국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디티야 구루지는 한국이 4가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고 예견했습니다. 첫째, 경제적 리더십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은 세계 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그가 미래 산업이라 부른 새로운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장면도 그는 보았다고 합니다. 둘째, 문화적 리더십입니다. 한류는 더 이상 한때의 유행이 아닌 전 인류가 공유하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음악과 영화, 음식과 언어를 넘어서 한국적인 정서, 즉 정과 한과 효의 가치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의 음식을 먹으며 위로받는 장면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셋째,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평화 질서가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오랜 세월 갈등의 한가운데 있던 한반도가 오히려 그 갈등을 풀어내는 중재자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흔들리던 작은 나라가 이제는 평화의 중심축이 되는 역설적인 운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인 리더십입니다.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문명의 모델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빠른 성장과 함께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정신, 가족의 가치, 그리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그 오래된 가치들이 첨단 기술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나라. 아디티야 구루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2030년대의 한국,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엔 자신감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빛나고 있었고 과거의 상처는 더 이상 그들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웃음소리가 넘쳤고 젊은이와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고 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디티야 구루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한 국가적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여기서 잠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동서양의 그토록 다양한 예언서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이 을사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점들이 겹쳐 있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에 큰 변화가 찾아오는 시기에 대한 암시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등장한다는 표현, 그리고 혼란 속에서 질서가 다시 세워진다는 구절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예언서가 가리키는 시기가 단순히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간지로 표현된 특정한 해라는 점입니다. 을 4년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그 시기는 늘 격동의 시기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감록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입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 큰 변혁이 찾아온다는 구절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라 실제 천문 현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목성과 토성의 특별한 만남,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라는 해석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의 신비 철학 전통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00년 전 한 신비 철학자는 21세기 중반에 동방에서 특별한 민족이 일어나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문명의 흐름을 이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작성될 당시 한국은 아직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언은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예언들을 모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기, 같은 나라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일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디트야 구루지가 말한 빛의 사자,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분명히 정치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기존 체제에서 상처받고 밀려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극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한때 실패를 겪고 모든 것을 잃었다가 다시 일어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큰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되는 메시지일지 모릅니다. 3번의 실패, 3번의 거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아디트야 구루지의 이 말은 비단 한국의 운명을 바꿀 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디트야 구루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마라.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도대체 누구일까? 정치권의 누군가일까? 아니면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일까? 흥미로운 점은 아디트야 구루지가 남긴 묘사들이 매우 상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이름이나 직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3번의 실패, 자신을 감추려 했던 태도, 그리고 상처를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인격적인 특징들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웅의 모습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화려한 스펙도 거대한 권력도 없는 그저 진심을 가진 한 사람.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여러 번 실패했지만 결국 다시 일어선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태도나 마음가짐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고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느낌, 그것이 바로 아디트야 구루지가 말한 빛의 사자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그런 마음을 품은 여러 사람들의 총합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3가지 물결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치의 공백. 2번째, 경제의 붕괴. 3번째, 사회의 분열. 이 3가지 물결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여러분 각자 한 번쯤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끝에서 등장한다는 빛의 사자. 이 인물이 가져올 변화는 단순한 정권의 교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것이 아디트야 구루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 2026년 여름, 이 시기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단순히 별의 배열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오랜 시간 쌓여온 사회적 피로와 갈등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큰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압력이 한순간에 분출되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사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거대한 전환의 예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마다 늘 이런 종류의 예언과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던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격암 유록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혼란의 시기마다 사람들은 답을 찾기 위해 오래된 예언서를 펼쳐보곤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그때마다 격암 유록 속 구절들은 묘하게 그 시대의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듯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예언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예언서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혼란의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오래된 예언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혹은 거대한 경제 위기가 닥치기 직전마다 늘 예언가들의 이야기가 다시 회자되곤 했습니다. 일부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끝났지만 일부는 놀랍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정확했던 예언들만을 기억하고 틀렸던 예언들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아디티야 구루지의 예언 역시 균형 잡힌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디티야 구루지가 코로나 팬데믹과 비트코인 폭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미리 짚어냈다는 사실은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건과 금융과 국제정치라는 서로 다른 세 분야에서 모두 정확한 예측을 내놓았다는 것은 우연으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빈도가 너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런 거대한 전환의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큰 변화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질서가 들어서던 순간들, 그때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그 혼란을 지나 더 나은 시대로 나아갔습니다. 위기 뒤에는 늘 기회가 따라왔고 어둠 뒤에는 늘 새로운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디티야 구루지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와 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통과의 과정이다. 그는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겪고 있는 또 앞으로 겪게 될 혼란들도 결국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아디티야 구루지가 말한 천문학적 배경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언급한 목성과 토성의 만남, 이것은 점성술에서 그레이트 컨준션이라 불리는 현상과 비슷한 개념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두 행성이 하늘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이는 현상은 보통 2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디티야 구루지가 말한 것은 단순한 가까움이 아니라 매우 특별한 각도, 즉 800년에 한 번 있는 정렬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수백 년 단위로 일어나는 행성들의 특별한 배열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인간 사회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점성술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천체의 흐름이 지구의 자기장과 인간의 집단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우연의 일치이거나 인간이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는 심리적 현상일 뿐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큰 변화 앞에서 늘 의미와 패턴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별자리든 옛 문헌이든 혹은 한 사람의 예언이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자, 다시 빛의 사자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이 인물의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 번의 실패와 거절을 경험한 사람. 둘째, 권력이나 명예를 찢지 않았지만 운명에 의해 전면에 서게 된 사람. 셋째, 자신의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사람. 넷째, 기존의 정치 세력이나 권력 구조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 다섯째, 분열된 것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곱씹어 보면 어쩌면 이것은 한 명의 정치 지도자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런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아디티아 구루지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압축해서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언서들이 구체적인 한 사람보다는 시대 정신, 즉 그 시대를 이끄는 어떤 흐름이나 가치관을 인물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만약 이 빛의 사자가 단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면 어떨까요? 세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 권력보다 진심을 택하는 마음, 자신의 상처로 남을 이해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 곳곳에 늘어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대전환의 시작이 아닐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디티아 구루지가 본 한반도 통일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통일이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변화들이 어느 순간 거대한 흐름으로 합쳐지는 방식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가 본 환상 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경제적인 교류였습니다. 휴전선 인근에서 작은 교류의 통로가 다시 열리고 사람들이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문화적인 교류가 뒤따릅니다. 음악과 영상, 그리고 서로의 일상을 담은 작은 이야기들이 오가며 분단으로 갈라졌던 마음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통합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것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두 개의 흐름이 만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두 개의 강물이 만나 하나의 더 큰 강이 되듯이 말입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 흐름을 막으려 할 것이다.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역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이것을 거대한 강물의 흐름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댐으로는 거대한 강물을 막을 수 없다. 결국 물은 자신의 길을 찾아 흐르게 마련이다. 이 부분에서 아디티아 구루지는 특히 동쪽과 서쪽 그리고 북쪽의 세 나라를 언급하며 그들의 태도가 단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계와 견제, 그 다음에는 관망과 탐색,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로운 질서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 이런 단계를 거치며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서서히 완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대전환의 시간 동안 작은 충돌과 갈등의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전면적인 전쟁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충돌들이 사람들에게 진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미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가 둘로 나뉘어 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에 많은 분들이 통일이라는 말 자체를 멀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디티야 구루지의 예언처럼 정치의 공백과 경제의 흔들림, 사회의 분열이라는 세 가지 물결이 정말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그 다음에 온다는 대전환과 통합의 이야기 역시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가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아디티야 구루지의 예언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는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비트코인 폭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예고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2026년 을사년 한국이 세 가지 거대한 물결, 즉 정치의 공백과 경제의 붕괴, 그리고 사회의 분열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셋째, 그 혼돈의 끝에서 세 번의 실패를 겪은 한 인물, 빛의 사자가 등장하여 한국 사회를 새로운 질서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넷째,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은 2026년 여름, 특히 6월과 7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그는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다섯째, 대전환 이후의 한국은 경제와 문화, 정치와 영성이라는 네 가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고 그는 전망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지금 뉴스에서 보는 정치적 혼란이 그가 말한 첫 번째 물결과 겹쳐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최근 들려오는 경제 소식들이 두 번째 물결을 떠올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의견의 차이와 거리감이 세 번째 물결을 떠올리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아디티야 구루지가 말한 대전환의 초입에 들어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디티야 구루지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답을 남겼습니다. 그는 두려움 대신 준비를 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이 말은 비단 국가의 운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큰 변화가 다가올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가장 먼저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은 마음의 준비를 마친 사람들입니다. 아디티야 구루지가 말한 빛의 사자의 모습, 즉 세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권력보다 진심을 택하며 자신의 상처로 남을 이해하는 그 모습, 이것은 어쩌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보내오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예언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것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이유는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메시지와 통찰 때문일 것입니다. 아디티야 구루지가 말한 세 가지 물결, 정치의 공백과 경제의 붕괴, 사회의 분열은 사실 예언이 아니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경고해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예언 자체의 진위를 떠나서 그 안에 담긴 경고와 메시지에 주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접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빛의 사자가 정말로 존재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역사를 돌아보면 어려운 시기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인물이나 흐름이 등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한 명의 정치 지도자였든 혹은 시민들 사이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운동이었든 말입니다. 그러니 빛의 사자를 한 명의 특정 인물로 한정하기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가치나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26년 여름이 정말 위험한 시기일까요? 미리 대비해야 하나요? 아디트야 구루지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변화에 대비하는 마음가짐 자체는 늘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는 무리한 투자나 과도한 빚을 피하고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를 더 단단히 다져두는 것, 이런 평범하지만 본질적인 준비들이 어떤 형태의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정말 2026년에 이루어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기간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아디티야 구루지 본인도 대전환은 시작에 불과하며 그 여파는 천년을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2026년이라는 시점은 모든 것이 끝나는 해가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예언을 다루는 채널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희는 이런 예언들을 무조건적인 진실로 단정 짓지 않습니다. 다만 동서양의 다양한 예언서와 현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통찰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며 저희는 그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이쯤에서 역사 속 유명한 예언가들과 아디트야 구루지를 잠시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한 예언가는 수백 년 전 자신이 살던 시대를 훨씬 뛰어넘는 미래의 사건들을 운율이 담긴 시 형태로 남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예언들은 매우 모호하고 상징적이어서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습니다. 반면 아디트야 구루지의 예언은 비교적 구체적인 시점과 사건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 비트코인 폭락 시점, 그리고 전쟁의 시작 시점까지 비교적 명확한 시간대를 제시했다는 것이 그의 예언이 더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불가리아의 한시각 장애 여성 예언가 역시 20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인물입니다. 그녀 역시 여러 국제적인 사건들을 미리 언급했다고 전해지며 특히 동방의 한 나라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예언 역시 한국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이 존재합니다. 동방의 빛, 물질 문명을 이끌어가는 나라, 이런 표현들이 여러 예언가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우연입니다. 인도에는 오래전부터 깊은 명상을 통해 미래를 본다고 알려진 수행자들의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디트야 구루지 역시 이런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리칼라 드리시티,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는 능력, 이것은 인도의 오랜 영적 전통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개념으로 단순한 점술이나 예언과는 결이 다른 깊은 명상의 경지로 이해됩니다. 이렇게 여러 전통과 시대를 가로질러 비슷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어쩌면 인류는 시대를 막론하고 늘 비슷한 두려움과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혼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혼란 끝에 찾아올 구원에 대한 희망. 이 두 가지 감정은 동서양과 시대를 가리지 않고 인간의 마음속에 늘 함께 존재해 온 것입니다. 여기서 격암유록과 정감록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은 들어보셨지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암유록은 조선 중기의 한 학자가 남겼다고 전해지는 예언서입니다. 이 책은 한자로 된 시구와 상징적인 표현들로 가득 차 있어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풀이를 내놓곤 합니다. 그 안에는 한반도가 외세의 영향을 받는 시기, 그리고 그 이후 큰 혼란을 겪는 시기에 대한 암시가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단순히 어두운 미래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혼란의 끝에는 결국 새로운 질서와 평화가 찾아온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정감록은 그보다 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알려진 예언서입니다. 한 시대의 운명과 그 이후에 찾아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 책에는 십승지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큰 혼란이 닥쳤을 때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10곳의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서 혼란의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의 터전을 상징한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이 두 책 모두 정확한 저자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존재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후대에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덧붙여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책들이 수백 년 동안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온 이유는 혼란의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디트야 구루지의 예언이 이런 오래된 한국의 전통 예언서들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한국의 고전 문헌을 직접 연구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어떤 더 큰 흐름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정감록 속의 십승지 개념과 아디트야 구루지가 말한 빛의 사자 개념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십승지가 물리적인 피난처를 의미한다면 빛의 사자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난처, 즉 혼란의 시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의지할 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대상도 땅에서 사람으로 다시 가치와 마음가짐으로 옮겨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 정말로 큰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디트야 구루지의 메시지를 우리 일상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큰 혼란이 닥치면 사람들은 쉽게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잠깐이라도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둘째,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단히 다지는 일입니다. 아디트야 구루지가 말한 세 번째 물결, 사회적 분열은 결국 가족과 이웃 사이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분열의 물결을 막아내는 가장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건네는 것,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 작은 행동들이 결국 큰 변화를 막아내는 힘이 됩니다. 셋째, 무리한 변화나 결정을 피하는 일입니다. 경제적인 혼란이 예상된다면 무리한 투자나 큰 빚을 지는 일은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변화의 시기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넷째, 두려움보다 호기심으로 변화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디트야 구루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같은 변화라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사람과 호기심으로 맞이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호기심은 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섯째, 자신만의 빛의 사자가 되어보는 일입니다. 거대한 한 인물을 기다리기보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동료에게는 진심 어린 조언이, 이웃에게는 작은 친절이, 이런 작은 빛들이 모여 결국 아디트야 구루지가 말한 거대한 전환의 바탕이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거대한 예언 이야기가 결국은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 유독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많은 예언서와 예언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일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반도는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늘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힘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오랜 역사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강인한 정신력과 회복력을 심어주었다는 해석입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끝내 살아남고 다시 일어선 민족. 그런 민족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큰 운명과 연결되는 신비로운 서사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한과정, 그리고 효라는 가치를 언급합니다. 오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가족과 공동체를 향한 깊은 마음을 잃지 않았던 민족, 그 마음이 결국 물질적인 성장을 넘어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아디트야 구루지가 말한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나라라는 표현도 이런 한국인의 오랜 정서와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분단이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라는 사실은 그 자체로 거대한 서사의 소재가 됩니다. 분단의 상처가 깊을수록 그 상처가 치유되고 통합되는 이야기는 더욱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세계의 여러 예언가들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 분단이라는 미완의 이야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해석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반도에 어떤 특별한 운명이 깃들어 있는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시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다가올 변화 앞에서 두려움 대신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모든 예언들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통찰이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운명의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하루를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디티야 구루지가 보았다는 그 환상 속 색채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분명히 붉은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환상, 그리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인물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색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늘 깊은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붉은빛은 보통 위험과 경고 또는 강렬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어둠은 혼돈과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황금빛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신성함과 고귀함, 그리고 완성을 상징하는 색으로 여겨집니다. 붉은빛과 어둠이 교차하던 환상에서 시작해 결국 황금빛으로 마무리되는 그의 비전. 이것은 어쩌면 혼란에서 시작해 결국 평화와 완성으로 나아간다는 아디트야 구루지의 전체 메시지를 색채로 압축해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시작이 결국 빛나는 결말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거듭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빛의 사자는 칼이 아닌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 이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역사 속 많은 큰 변화들은 힘과 권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디트야 구루지가 그린 미래는 다릅니다. 강요가 아닌 깨우침, 정복이 아닌 화합, 힘이 아닌 진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예언이 단순한 정치적 예측을 넘어 하나의 깊은 영적 메시지로 읽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순간들이 정말로 강요나 힘에 의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혹은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아디티야 구루지의 예언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메시지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깊이 세 번째 물결, 사회적 분열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물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도 정치 이야기는 꺼내지 말자는 암묵적인 약속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한때는 온 가족이 한 텔레비전 앞에 모여 같은 뉴스를 보고 비슷한 생각을 나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각자 다른 매체를 통해 전혀 다른 정보를 접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곤 합니다.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아디티야 구루지가 말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뜻이 통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어는 같지만 그 단어에 담긴 마음과 맥락이 서로 너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의 물결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요? 아디트야 구루지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거듭 강조했던 마음으로 세상을 바꾼다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작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대방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먼저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들어보려는 마음,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서로를 향한 적대감을 거두려는 노력, 이런 작은 시도들이 거대한 분열의 물결을 천천히 되돌리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 안에서부터 이런 노력이 시작될 수 있다면 그 의미는 더욱 클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세대 차이, 형제자매 사이의 가치관 차이, 이런 차이들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차이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정과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디티야 구루지가 말한 사회적 분열의 물결에 맞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예언과 천체의 움직임, 그리고 빛의 사자에 대한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마지막에는 우리 각자의 작은 선택과 마음가짐으로 귀결됩니다. 오늘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향한 작은 배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아디티아 구루지가 말한 대전환의 시간을 가장 지혜롭게 건너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흥미로운 관점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빛의 사자를 묘사할 때 늘 모순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결국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사람, 나서기를 원하지 않지만 결국 모두가 그를 부르게 되는 존재, 이런 모순적인 표현들은 사실 동서양의 많은 신화와 전설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스스로 리더가 되고자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그 자리로 떠밀려온 사람이라는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 권력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깨달아온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디티아 구루지가 빛의 사자에게서 발견했다는 상처와 약점,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결점을 지닌 인간이라는 점도 깊이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는 흔히 위기를 해결할 영웅은 완벽하고 강력한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디티아 구루지의 환상 속 인물은 정반대였습니다. 3번 실패하고 3번 거절당하고 자신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스스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아디티아 구루지의 예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정반대입니다. 그 실패와 좌절이야말로 누군가를 진정한 리더로,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재료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살아오며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디티아 구루지의 메시지를 빌려 그분들께 작은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실패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역할을 위한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번의 실패를 겪은 자가 나타난다. 이 말은 어쩌면 한반도의 운명을 바꿀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디티아 구루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며 단 한 번도 공포심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혼돈과 희망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를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올 회복을 함께 말했고, 분열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뒤에 올 통합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선이야말로 그의 예언이 단순한 공포 마케팅이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통찰에서 나온 메시지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막연한 두려움만을 안겨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의 변화는
분명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갈지는 여전히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런 예언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마음입니다. 너무 깊이 빠져들어 일상의 평온을 잃어버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로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무 대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지혜로운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 중간 어딘가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지켜보면서도 동시에 오늘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 그것이 아디트야 구루지가 진정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에 가장 가까운 자세일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예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작은 일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단단한 마음들이 모이고 모여 결국 한 사회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의 진짜 결론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아디트야 구루지의 충격적인 예언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말한 세계의 거대한 물결, 그리고 그 속에서 시작된 대전환의 시간,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빛의 사자. 이 모든 예언이 가리키고 있는 시점은 바로 2026년 을사년입니다. 정치의 공백, 경제의 흔들림, 사회의 분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이 어쩌면 이미 그 첫 번째 물결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2026년 한국의 운명을 바꿀 인물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 막 깨어나고 있는 중일까요? 이 예언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미래의 신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디트야 구루지는 과거 코로나 팬데믹과 비트코인 폭락,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확히 예고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이번에 한국이 정치와 경제, 사회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 거대한 전환을 겪게 될 것이며 그 정점은 2026년 여름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끝에서 세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빛의 사자가 한국을 새로운 질서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제와 문화, 정치와 영성이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로 거듭난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예언이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 믿으십니까? 아니면 흥미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 또한 이 혼란의 시대를 함께 건너가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격압유록과 정감록, 그리고 아디트야 구루지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예언 속에 담긴 한반도의 미래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먼저 다음 충격적인 예언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디트야 구루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 변화는 두려움이 아닌 받아들여야 할 선물이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